호갱노노에 들어가서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세종시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2020년 10월이에요. 세종시 집값 이제 끝장이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020년 10월 23일 조회수 32,000 찍혔어요. 예? 세종시 집값 이제 끝장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세종시 폭로세, 조만간 사야 할 세종시 부동산, 이렇게 해서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 2021년 10월달 부동산 박앤세일 시작하는 지역은,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고, 세종시 아파트 역대급 매수 찬스가 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2022년 접어들어서 세종시 부동산 박앤세일 딱 올해까지만입니다. 자, 2022년 세종시 부동산 올해가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시는 올해가 마지막 박앤세일입니다. 2022년 5월 세종시 아파트가 빠지니 당연히 대전도 빠지죠. 2022년 5월 31일 올해 세종시 박앤세일 끝나도 어차피 못 삽니다. 2022년 6월 실거주할 거면 당연히 세종시 아파트 매수하셔야지. 2022년 6월 자, 2022년 9월 세종시 박앤세일 드디어 종료됩니다. 자, 10월 세종시 빅박앤세일 올해로 끝이 납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망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전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연말, 작년 연말이에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부동산의 유일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 천편일률적으로 뭐예요? 세종시 폭락합니다. 다 보세요. 한번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한번 보세요. 근데 결국은요, 세종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맞췄던 거예요. 자,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요 이래요. 네, 우리가 세종시에 세롬동, 다중동이 있죠. 여기서 뭐 4단지 캐슬 파밀리에 아파트 볼까요? 자, 8억 4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억 9천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10단지 더시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래요. 자, 35평 보시면 7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억 7,500 상승한 상태고요. 즉 세종시의 변동을 한번 볼까요? 자, 1월부터 이렇습니다. 자, 세종시가 다 빨갱이죠? 빨갱이. 네, 다 빨갱이에요. 많이 올랐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딱 사자성어 4개의 단어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요. 먼떨, 만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은 먼저 오르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세종시 부동산을 투자로 이야기했습니까? 갭 투자하세요 라고 세종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세종시 갭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종시 갭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갭이 말도 안 돼요. 세종시 갭이 4억이에요. 네. 4억짜리 어떻게 투자해요? 갭 투자를. 물론 돈 많으면 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갭 투자는요, 내가 4억을 넣고 50%로 먹으면 그때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50%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4억을 넣는 게 아니라 2억을 넣지만 2억을 넣고 1억 오르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부동산 투자는요,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제거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투자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다? 많은 돈을 때려 넣기보다는요, 그 돈을 반으로 쪼개서 확률이 좀 더 높은, 네,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곳에 넣으면 차라리 똑같은 50% 확률이지만요, 2억 넣고 1억 오르는 게 4억 넣고 2억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를 매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고요. 근데 오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올라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은 사이버머니입니다. 사이버머니. 자,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부동산 투자 뭐 실거주든 뭐든 간에 진입을 했어요. 2019년도에 진입 잘했어요. 6억이 올랐어요. 6억이요. 근데 6억 올랐다 해가지고 차를 바로 렉서스 뽑고요. 1억짜리 렉서스든 볼보든 막 뽑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6억짜리가 12억 되는데 12억에 그냥 7억 되는 거예요. 7억 5천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억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아파트로 차익을 벌었어요? 벌지 못했잖아요. 자, 차를 살 때, 아니, 아파트가 팔고 나서 내 손에 돈이 쥐어지고 나서 사야지. 차익이 충분히 쥐어지고 나서 내가 차를 1억짜리 사든 2억짜리 사든 차를 사야 되는데, 왜 미친 척하고 아파트 값 오르자마자 삽니까? 저는 이런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사람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머니는요, 내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가상 세계에 있는 그 돈이 내 돈이라 착각해가지고 막 써제끼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이런 분도 계세요. 자, 맞벌이에요. 월 세후로 1,000만원 많이 법니다. 그렇게 버는 사람도 엄청 많대요. 제 주변에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 500, 와이프 500, 500 버는 거예요. 월 1000이죠. 네. 혼자서 월 1000만 원, 죄송합니다. 혼자서 월 1000 버는 사람들 넘쳐요. 네. 절대로 그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너무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돈 흥청망청 쓰지 마세요. 돈 벌 수 있을 때 바짝 모아야 됩니다. 500 벌잖아요. 상대방, 부부 중 1방은요 무조건 다 모아야 돼요. 한쪽의 급여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달에 500을 모은다?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을 낮추라고요, 스스로. 항상. 자, 여러분, 월 1000만원, 1500만원 버는 거 많아 보이죠?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 한 달에 1000만원씩 모아보세요. 1년에 얼마예요? 1억 2천입니다. 근데 월 1000만원씩 버는 사람이 과연 1년에 1억 2천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모읍니까? 자, 1000만원 버는 사람은요, 한 달에 본인 생활비가 400~500이에요. 그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왜? 해외여행 가죠, 뭐 사죠, 차 1000만원 버니까 거기에 따른 내 품위 유지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후 계획은요, 젊을 때부터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앞에서는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나 부자야, 잘 벌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제 주변에 월 2천만원 벌어도 돈 한 푼 못 모은 사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차 2대 3대씩 렌탈 끌고요, 집도 렌탈 살아요. 그럼 당연히 돈 못 모으죠.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벌 때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지금 잘 벌 때 투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잘 벌 때 고시원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렇게 사업이라도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물병자리님, 물병자리님, 죄송합니다. 물병자리님 감사하고요. 초이뱅님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자, 제가 군대 갔는데 L그룹, L로 시작하는 그룹, 거기 재벌 3세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졸부아들 같이 있었고요. 나름 부자 또 같이 있었어요. 근데 L그룹의 그 재벌 3세는 암만 써도 얘는 암만 써도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얘는 제외를 하세요. 제외를 하고, 졸부아들 있어요. 졸부아들은 제대를 할 때 전체 생활관에 피자를 10판씩 돌렸습니다. 돈 많아요. 수백 썼을 거예요, 아마. 수백. 근데 그 졸부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를 하고 나서 자기 후임을 몇 년을 왔더라고요. 차를 있잖아요. 제대했다고 스포츠카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게 별로라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아들이잖아요. 본인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본인은 부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돈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벌었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돈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배우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대하자마자 스포츠카 끌고 왕왕 와가지고 자랑질 하는 겁니다. 제가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내가 남 앞에서 네, 돈 자랑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죠? 우주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뭐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막 붕붕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저 새끼 죄송합니다. 욕을 해가 죄송합니다.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10명이 20명이 30명이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네. 수능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녀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해서 날씨가 춥잖아요. 춥게 만드는 거예요. 차갑게. 기온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왜? 하늘이 감동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니까 비가 오죠? 비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이 항상 추운 날에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지는 거예요. 자, 자기 잘 나간다고 으쓱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돈 좀 있대요, 집에. 근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요. 네, 유학 도중에 군대에 온 거죠. 사립학교. 미국에 있을 때도 자기 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대요. 뉴욕에서. 근데 제대로 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돈 빌리러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아, 돈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돈 벌 때 잘해야 된다. 우리 집에 돈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자, 내가 재산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 부자예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세요. 자식이라면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해 주겠지. 이렇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 달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같이 지키는 방법, 이걸 어떻게 불리는 방법 같이 의논하고 연구를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요,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방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키는 방법이 예적금이 아니에요. 쉽게 깰 수 있는 예적금이 아닙니다.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잃지 않는 부동산에, 잃지 않는 투자처에 집어넣는 게 바로 시작입니다. 조이뱅님께서 돈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 네, 맞습니다. 자, 사코롱알체. 자, 코로롱이 아니고, 제가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사코롱알체. 참, 난감했던 아파트죠. 산 위에 있잖아요. 참, 금액대가 입주할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 부산에 34평이 3억이에요. 이렇게 2022년 8월부터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세요. 매매. 자, 3억 6천까지 올라왔죠? 올라오긴 올라오죠. 이게 뭐다, 여러분? 입주장이 끝나면 올라오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산에 있고, 뒤에 산과 앞에 공업단지,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없는 곳에 베팅하지 말라잖아요. 팔기 어렵습니다. 자, 동자동 하우스님께서 이거 팔려고 내놔도 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부산이 상승하고 있을 때도 사코로할지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는 지금 비과세돼요? 2023년 연말에 비과세예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 보고 빨리 잘라내고 다른 거 사세요. 사야 됩니다. 자, 잘 파는 방법은요, 그거예요. 가격을 낮추면 잘 팔립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세요. 에코 델타 시티가 있잖아요. 24, 25, 26년 요렇게 3개 년도로 해서 입주를 해요. 9,000세대입니다. 9,000세대요. 그래서 이런 데 입주를 시작하면은 사코로 더 안 팔립니다. 빨리 털어내고 차라리 에코델타 입주할 때 분양권 가격을 추이를 보시고 이 분양권을 잡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빨리 매도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월 10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에 클릭하시면요 준생 이 팬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할게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대구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구 투자 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골드 멤버십 회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카카오 스터디 톡방에서 활동하면서 올해 대구 투자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7월 10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히 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재테크일는 주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